안녕하세요. 분당 나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다이어트, 실제적인 비만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단계로 오늘은 제가 비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다이어트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꼭 강조하는 부분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를 복샘 다이어트의 8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샘 다이어트의 8원칙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복샘 다이어트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유행하는 영화하고 비슷하게 극한 제한이란 말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의 극한 제한. 그렇다면 정제 탄수화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다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빵, 떡, 라면, 햄버거, 단 음료수, 케이크, 생크림,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과자부터 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의 대부분이, 또 인스턴트 식품들, 거리에 나가면 파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탐닉을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 정제 탄수화물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농도를 급상승시킵니다. 먹자마자 인슐린이 쫙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거나 부적절하게 분비되면 비만을 이루는 원인이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계속 축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만성화가 되거나 하시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거나 식사 조절을 해도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저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라, 적당히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끊으십시오. 끊는 게 답입니다. 이것이 저의 복샘 다이어트 8원칙의 1번입니다. 복샘 다이어트의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에 대한 내용들은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니, 어느 정도 먹으면은 콩팥이나 간이 나빠진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왜 중요할까요? 요즘 젊은 여성들을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체성분 검사를 해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겉으로 보면은 키 몸무게 봐서는 약간 통통한 정도, 이런 분들이 비만 치료를 하러 와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체성분 검사가 좀 놀라워요.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고요, 체지방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은 비슷하세요. 반복되는 다이어트의 실패,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시고, 또 그 식사 중에 단백질은 너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단백질 부족, 근육 부족은 상당히 많은 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다이어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양질의 단백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잘 아시는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 흰살, 수육, 그리고 달걀, 콩, 이런 것들이 양질의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매끼 닭가슴살 150g을 먹어야 이 안에 있는 닭가슴살에 3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수치들은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시면 돼요. 손바닥만한 닭가슴살 하나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산다든지 하면은 패키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한 끼 단백질 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하루 3번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3끼 단백질 120g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들은 더욱더 단백질 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들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좀 분분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장 기능과 건강한 간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가 먹는 정도의 단백질 양을 충분히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콩팥이나 신장이 안 좋거나 기존에 다른 대사질환이 있다면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두 번째 원칙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8가지 복샘 다이어트의 원칙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질의 지방을 골라 드십시오.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탄수화물, 양질의 지방. 요 양질이란 말이 반복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양질이란 말을 우리가 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나쁜 애들도 너무 많잖아요. 양질, 좋은 것들을 찾아 드시는 것은 좀 힘들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방이라 그러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방도 좋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지방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보카도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오일 계통 중에서도 올리브유들은 좋은 오일이 되겠습니다. 지방이 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포만감도 많이 주고 칼로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견과 정도는 하루에 한 봉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또 지방도 많은 칼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1, 2, 3번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라 드십시오. 요것이 저의 8가지 중에 위에 세 번째 상위 랭킹되어 있는 3개의 그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섬유질과 물 왕창 먹기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한식 식단이 좋다고 하는 데에는 이 섬유질이 많다는 거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로 작용하진 못하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고 특히 대변의 양을 풍부하게 해주고 또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섬유질은 상당히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섬유소 중에 좋은 양질의 섬유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배추, 완두콩, 당근, 브로콜리, 양파, 그리고 치아씨드, 나물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은 우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리터 정도의 물을 먹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건 단지 다이어트에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요로 결석이라든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부종을 없애고 이런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질과 수분은 충분히 드십시오. 이것들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5번째는 무엇이냐? 잠 푹 자고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 덜 먹으면 살 빠진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잘 먹기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잘 자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하기예요. 그래서 수면이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밤에 수면을 취할 때는 렙틴이나 성장 호르몬들 같은 유익한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반드시 자도록 하십시오. 요 시간에 가장 많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요 호르몬의 분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것은요, 잠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을 지방을 자꾸만 축적을 시켜요. 그래서 잠 푹 자고 스트레스 줄여야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잠을 푹 자고 스트레스 줄이라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샘 다이어트의 5번째 원칙입니다. 자, 6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요즘 말들 참 많죠.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루면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다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개발됐던 항노화 쪽에서 우리 몸에 세포 쪽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다이어트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나는 5대2가 좋아, 나는 뭐 12대12가 좋아, 나는 14대12 좋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본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저는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하셨으면 저녁 8시까지 먹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것조차도 지키기 힘드신 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공복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잘못된 인슐린의 그 방출과 잘못된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자꾸만 나쁜 쪽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이냐? 14대 10으로 나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할 테야. 그리고 10시간 동안은 난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 이거 아니에요. 10시간 동안에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양질의 음식들 찾아서 드셔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낮에 먹는 음식들을 엉망으로 드신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오해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아전인수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꾸 나는 낮에 삼겹살 먹고 낮술을 먹고 그러고서 밤에는 10시간, 14시간 다이어트를 할 테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몸만 더 망가집니다. 낮에도 적절한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시고 양질의 지방을 찾아서 드시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셔야 다이어트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으실 거예요.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제가 말씀드리는 6번째 원칙이고요. 그럼 7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땀나게 운동하시고 숨이 턱에 차게 운동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하면 좋습니다. 매일 하기 힘드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라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십시오. 앉아있을 걸 서 계시고요. 지하철 자리가 있어도 서서 가시고요. 계단 있으면 올라다니시고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의지를 줍니다. 그리고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운동하고 왔을 때 1시간 정도 헬스클럽에서 아니면 밖에서 운동하고 와서 샤워 딱 하고 났을 때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이어트를 계속적으로 선순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연구들에서 운동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운동 안 하고 살 빼는 게 과연 건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육이 튼튼해져야 지속적으로 연세가 드시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땀나게 숨이 턱에 차게 운동하십시오. 그래야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강해집니다. 자, 8번째 마지막입니다. 필요시 병원 도움받기입니다. 저희가 골프를 배우거나 헬스를 할 때 나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 PT 선생님이나 골프 레슨 선생님을 만나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가정의학과, 내과 여러 과에서 다이어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을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괴롭히십시오.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먹으려는데 괜찮으냐, 약은 이렇게 먹는데 괜찮으냐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저는 8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힘으로 하기 힘든 부분, 그리고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 그리고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비만 클리닉을 이용하십시오. 이로써 저는 복샘 다이어트의 8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밑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